한국에서는 약 한 10% 정도의 한 인구에서 바깥쪽 연골판이 원판 연골판이라는 기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실 다칠 상황도 아닌데, 내가 나이도 아닌데 무릎 바깥쪽이 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연골판의 어떤 모양 변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신지 그런 어떤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생활병원의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방사형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골판의 주행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찢어지는 것을 방사형 파열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방사형 파열은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골판의 가운데 부분은 무혈관 조직이고 연골판의 가장자리는 혈관이 존재하는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혈관 조직 부분에 아주 작은 방사형 파열은 봉합술을 실제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혈관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봉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방사형 파열은 실제로 증상을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통증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열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원칙이고요. 방사형 파열 중에서 좀 진행이 돼서 혈관이 존재하는 가장자리 부분까지 연골판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방사성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이 진행되게 되면 그 말발굽 모양의 연골판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형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성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연골판이 제대로 된 모양이 있어야 축성 압력에 대해서 체중 분산의 기능을 해주는데, 연골판이 앞뒤로 갈라지게 되면은 그 축성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연골판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압력을 분산해주거나 체중을 분산해주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소실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사형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술을 통해서 우리가 연골판의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건 역시도 발생한 지 오래돼서 봉합을 시행하여도 봉합이 실제로 될 것 같지 않은 조직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전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사형 파열의 특징적인 형태 중에 한 가지인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이라는 파열도 꽤나 빈도가 높은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후각 기시부 파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후각, 뒤쪽에 기시부, 시작되는 부위의 파열이라는 뜻이고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판의 구조가 앞뒤 부분이 경골에 부착되게 되는데, 그 경골 부착 부위에서 1cm 미만의 방사형 파열을 특징적으로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는데, 이런 후각 기시부 파열이 생기게 되면 뼈에 고정되는 한 축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골판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후각 기시부 파열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 파열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중년 이상, 즉 임상적으로 보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후반 정도의 한 10년간 많이 호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 방침이 환자의 상황이나 동반된 다른 질환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치료 방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다리 정렬이 비교적 일자 중심 정렬이고, 연골판의 이탈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후각 기시부 파열의 경우에서는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견인봉합술이라 해서 연골판을 뼈에다 다시 심어주는 그런 류의 봉합술을 이제 시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이 좀 진행이 돼서 내반 변형도 동반되어 있고 관절염적 변화가 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골판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다리 정렬을 바꿔주는 하지 내반 교정 절골술 같은 연골판이 다쳐서 생긴 질환이지만 연골판 외에 다른 것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요. 또 의사에 따라서는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이 생긴 직후에는 어떤 수적 치료보다는 본적 치료를 좀 더 선호하시는 그런 의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은 방사형 파열 중에 특징적인 한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환자의 나이라든지 동반된 관절염이나 내반 변형, 또 환자분의 어떤 상황, 진행된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양한 치료 방침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약 한 10% 정도의 한 인구에서 바깥쪽 연골판이 원판 연골판이라는 기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원판형 연골판인데요. 원래는 대문자 C나 말발굽 모양이어야 될 연골판이 원판, 그러니까 초코파이 모양이죠. 초코파이 모양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가 원래 타고 태어날 연골판 모양보다 조금은 크고 조금은 이상하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좀 일반적인 크기보다 원형에 가깝게 태어나는 일종의 기형
기형인데요. 이런 심하지 않은 기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10% 정도 되니까 기형이 빈도가 꽤 높은 질환이고, 이러한 연골판의 모양 변화가 모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성 성분인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콜라겐의 배열, 이런 구조의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면 생각보다 저 어린 나이,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이런 여러 상황이나 여러 나이에서 무릎의 외측에 연골판 파열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 연골판 파열은 무릎의 외측의 통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외측 연골판의 원판형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의 어떤 부분 절제나 혹은 봉합술을 시행하는 동시에 연골판의 모양을 가급적이면 정상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연골판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사실 다칠 상황도 아닌데, 내가 나이도 아닌데 무릎 바깥쪽이 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연골판의 어떤 모양 변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신지 그런 어떤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